신재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한 듣기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복습하자면 듣기 연습 과정에 흔히 어려운 내용들은 이디움에 있고 이디움을 익숙하게 하는 방법은 첫째, 통째로 외우십시오. 두 번째, 자주 인터넷 등을 통해서 새로운 이디움에 익숙하게 연습하십시오. 세 번째, 듣기를 하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영어의 단어에 관계된 한국 단어 한 단어만 외우지 말고 기타 사용되는 전체의 뜻을 습득을 해야 한다고 강의를 했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듣기 연습과 연계된 내용으로 흔히들 영화를 볼 때 가장 관심 있는 주제의 영화나 혹은 예전에 익히 봤던 영화를 다시 보는 방법입니다. 방법으로는 처음에는 서브타이틀, 즉 밑에 자막을 보면서 영화를 보십시오. 한 5번 정도 그렇게 보시다 보면 대사는 어느 정도 눈과 귀에 익을 것입니다. 그 후엔 자막을 내려놓고 자막 없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단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흔히들 한국 사람들 간에 한국말로 대화를 할 때에 긴 문장을 한 단어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주제어를 알아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 또한 그러합니다. 한국인들은 습관적으로 영어를 들을 때 아는 단어가 나오면은 한국어를 바로 번역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맥을 가기 쉽겠죠. 그러나 긴가 민가 하는 단어가 나오면 머릿속에 그 단어의 뜻을 기억해내려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장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여러 번 놓치다 보면 전체의 뜻을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영어를 들을 때에는 반드시 흘려서 들으십시오. 굳이 그 단어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안 해도 몇 문장이 지나가고 또한 동영상의 흐름에 의해서 궁금했던 단어의 뜻을 유추 해석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석된 단어는 영어를 영어로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됩니다. 오래 기억이 되는 단어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자막 없이 또 보시고 발음이 익숙하지 않을 땐 자막을 켜시고 다시 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 영화를 10번 이상 보십시오. 눈으로 보는 것 같은 내용이라 지겨우실 겁니다. 그러나 영어 수업에 듣기 연습을 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겨워도 수업이라 생각을 하시고 꾸준히 해보십시오. 많은 문장들이 눈에 익고 입에 익어질 겁니다. 마치 문장에서 한 단어를 말하는 것 같은데 뒤에 단어가 붙어서 나옵니다. 즉 우리가 한국말을 하는데 앞자만 나와도 뒷단어가 붙어 나오듯이 영어 또한 그렇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영화를 10편만 보십시오. 영어 듣기가 상당히 수준 이상이 됩니다. 혹자들은 발음 기호가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로 들자면 서울 사람이 경상도에 갔을 때와 전라도 갔을 때의 기분일 겁니다. 몇 단어, 억양 등에 신경이 써질 겁니다. 사람마다 영어 발음의 발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분명한 발음을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물쭈물하는 발음도 하고 그러나 나중에는 다 서로 알고 듣게 됩니다. 꾸준한 연습입니다. 주의할 사항은 영화를 고르실 때 너무 현대물일 경우 이디움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화 등을 고르시면 발음을 변형시켜서 나오기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클래식한 영화가 최고일 겁니다. 오늘 강의의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클래식한 영화를 고르십시오. 둘째, 그리고 그 영화를 자막을 통해서 최소한 10회 이상 보십시오. 셋째, 자막 없이 또 보십시오. 그리고 잘 듣기지 않는 대목에선 자막을 보십시오. 넷째, 그렇게 해서 한 영화를 공부라 생각하시고 10번 이상을 보십시오. 다섯 번째, 그렇게 10편 이상의 영화를 보십시오. 여섯째, 꼭 주의할 내용은 영화를 보시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절대로 사전을 찾지 마십시오.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번 한 주 많은 영화에 심취해 보십시오. 듣기 연습엔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겁니다. 다음 주엔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